위기의 삼성,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플립에도 보급형 모델이 새로 나와요. 플립7의 최신 소식 10가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 폴더블 시리즈의 새로운 코드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코드명은 3가지로 B7은 플립, Q7은 폴드7, 그리고 Q7M은 3단 폴드로 추정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확인된 코드명은 플립7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로 추측됩니다. 업계는 B7R이 플립7의 보급형 라인업인 FE 모델로 예측하고 있죠. 즉 올해 출시하는 삼성 폴더블 폰은 플립7, 플립7 FE, 폴드7, 3단 폴드 이렇게 총 4개입니다. 이 중 새로운 모델인 플립7 FE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디자인에서는 플립7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FE는 보급형 스마트폰에 붙는 명칭으로 보통 이름이 같은 최신형과 디자인이 비슷한데요. 하지만 플립7 FE는 업계 소문에 의하면 전작인 플립5나 6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립5는 프레임 곡률이 있는 게 특징인데 최근 스마트폰의 평평한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아쉬울 것 같고요. 대신 완성형에 가깝다는 평을 받은 플립6 디자인을 따라가면 그나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하는 칩셋이에요. 역대 FE 모델은 대부분 삼성 자사 칩셋인 엑시노스가 탑재되었습니다. 플립7 FE에도 얼마 전 출시한 S24 FE와 동일한 엑시노스 2402 또는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예정이에요. 만약 엑시노스 2402가 탑재된다면 S23 울트라와 성능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S23 울트라는 출시된 지 2년이 됐지만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전히 많은 분이 역대급 모델로 여길 정도라 성능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된다고 하면 엑시노스 2402보다 성능이 최대 43%가량 높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높다고 해도 엑시노스 칩셋은 S22에서 있었던 발열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엑시노스 2402가 탑재된 S24 FE로 저희가 직접 약 2시간 동안 게임을 해봤을 때 느껴지는 발열감은 심하지 않았어요. 플립7 FE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저희가 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플립7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에서는 큰 개선 없이 플립6와 유사할 것 같아요. 두께가 얇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전작의 6.9mm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 1.5mm, 세로 3.3mm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두 번째로 제품 크기가 커지며 디스플레이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약 2%, 커버 디스플레이는 약 5%가 커진다고 해요. 화면 크기보다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폴더블의 근본적인 문제인 디스플레이 주름이 전작보다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미 전작에서 주름이 크게 줄었는데 여기서 더 줄어들면 바형 스마트폰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또한 플립7에는 모델 라인업 최초로 COE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COE 기술은 폴드6에도 적용되었던 디스플레이 기술로 소비 전력을 약 20%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즉 플립7의 전력 소모량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성능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역대 플립은 전부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던 것과는 달리 플립7은 엑시노스 2500이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엑시노스 2500의 성능 점수는 최근 출시된 S25 울트라보다 최대 27%가량 낮고요. 전작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A 3세대와 비교하면 약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플래그십 치고는 성능이 너무 낮을까봐 걱정하고 있죠. 애초에 엑시노스 2500은 S25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삼성은 플립7과 폴드7에 엑시노스를 탑재하기 위해 칩셋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최종적으로 어떤 칩셋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램은 전작과 같은 12GB 램이 탑재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 M 10개에서 12개는 동시에 끊김없이 실행 가능합니다. 저장 용량도 전작과 같은 256GB, 512GB로 예상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배터리 용량도 4000mAh로 전작과 동일할 예정입니다. 다만 칩셋의 변화로 사용시간은 다소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엑시노스가 탑재된 S24는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S23보다 최대 12%가량 사용시간이 늘었죠. 이를 고려하면 스냅드래곤에서 엑시노스로 바뀌는 플립7도 비슷한 성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시간은 제품 출시 이후 직접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추가로 충전 속도는 25W로 전작과 동일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카메라에서는 작은 변화만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구성은 후면과 전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플립7에는 S25에 향상된 AI 프로 비주얼 엔진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엔진은 원거리 촬영에서도 디테일 퀄리티를 높여주죠. 많은 분이 기대했던 망원 렌즈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전작보다는 뛰어난 디지털 줌과 고화질 촬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이번 플립 7에는 S25 시리즈에서 선보인 AI 기능들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갤럭시 AI 기능은 2025년까지만 무료라서 플립 7에서는 얼마 못 쓴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플립 7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플립 7 FE는 S24와 S24 FE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플립 7보다는 약 18%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공개일과 출시일인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날짜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출시 전 더 정확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 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가전렌탈 최대 78만 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수업 제공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넘버원입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드리고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